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 언제 주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상속세를 내게 된다는데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30년 가까이 수많은 분들을 만나본 재무상담가분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최근 강남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72세의 김 할아버님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를 가진 분입니다. 30년 전 9,5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38억이 되었고 두 아들을 모두 서울대에 보내고 본인도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신 분이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큰 아들이 얼마 전에 와서 그러더군요. 아버지, 이러다가 재산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실 수 있다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흔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내담자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겨우 1700명 정도만 상속세를 냈는데요. 2022년에는 신고 인원이 무려 4.5%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13.3%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죠. 이는 서울 시민 8명 중 1명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향후 5년 내에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첫째, 부동산 가격이 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일부 지역은 10배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둘째, 상속세 기본공제액 5억은 20년째 한 푼도 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년 전에는 기본공제액 5억이면 꽤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금액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셋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고 세율이 55%로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식의 경우 20% 할증평가까지 하기 때문이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남은 다 상속세 내고 강북은 절반만 내고 지방은 안 낸다. 실제로 그럴까요?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계셔도 대부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32평형 아파트도 대부분 15억을 호가하는 현실이니까요. 여기에 퇴직금이나 보험금 같은 금융자산까지 더해지면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강북권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가격이 보통 15억 미만이라 한 채만 있다면 상속세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상가나 빌라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특히 요즘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면 갑자기 자산 가치가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라면 강남권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부산의 한 어르신은 해운대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언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들 다 결혼시키고 분가시켰는데 이제 와서 증여를 하자니 좀 그렇네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갑자기 증여를 이야기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증여에는 분명 적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결혼할 때입니다. 신혼집 마련이나 결혼 비용으로 증여를 하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증여의 명분도 확실하죠. 두 번째는 자녀가 집을 살 때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비싼 시기에는 자녀 세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때 증여를 통해 도움을 주면 자녀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를 하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도울 수 있죠.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 계획이나 자금 운용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릴게요. 서초구의 박 할아버님은 이런 실수를 하셨답니다. 아들한테 증여하기 전에 집 리모델링을 했어요. 거실도 넓히고 주방도 새로 했죠. 그런데 이게 집값을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증여 후에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더라고요. 대전의 김 할머님은 이런 후회를 하셨습니다. 큰 아들한테만 미리 줬더니 작은 아들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차라리 두 아들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줄 걸 그랬어요. 지금은 형제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재산 문제로 형제간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부산의 최 할아버님은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보험 들면 세금 안 낸다고 해서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더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정한 게 후회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5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하나, 증여 전 리모델링은 피하세요. 집수리가 필요하다면 증여 후에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둘, 자녀들에게는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금액이 다르더라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 보험만 믿고 상속 대비하지 마세요. 보험도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넷, 부동산 증여 후 바로 매매하면 안 돼요. 증여 후 바로 매매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구두로 약속하지 마세요. 모든 증여는 반드시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이 20억이 넘는 경우 세금 차이가 수억 원까지 날 수 있어요. 최근에 만난 한 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7억 원의 세금을 절약하셨답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먼저 증여할지, 어떤 자녀에게 줄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업 승계 혜택을 잘 활용하면 최대 50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결국 가족 간의 신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증여나 상속 계획이 있어도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만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산을 물려주실 때는 돈의 액수보다 마음을 먼저 물려주세요. 신뢰를 먼저 물려주세요. 사랑을 먼저 물려주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성공적인 상속 사례들을 보면 모두 가족 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고 자녀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죠.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을 걱정하시죠. 미리 주면 자녀가 나태해지지 않을까?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중에 나를 잘 보살펴줄까? 이런 걱정들이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이라면 똑같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걱정도 결국은 대화로 풀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증여를 하기 전에 가족회의를 열어보세요. 부모님의 노후 계획, 자녀들의 미래 계획, 재산 관리 방안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죠. 이런 대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도 가족이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재산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세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도 자녀의 미래도 더욱 든든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증여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더 풍성한 나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